끝나지 않은 색정의 노래 최필수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10시 40분 집에서 다섯 번째 58페이지 의열단의 심장 윤세주를 기억하기 위한 단 한 권의 대하소설 GNU 의열단의 맹장 조선혁명간부학교 교관 조선민족혁명당의 중견 조선의용대의 영혼 끝나지 않은 색정의 노래 2024년 12월 23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최필숙 편애니 권진회 부장 김경민 팀장 김성중 편집 이가람 디자인 이희연 편행곳 경상국립대학교 출판부 출판 등록 1989년 1월 7일 제16호 주소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전화번호 055-772-0801 편집 0802 디자인 0803 도서주문 팩스 055-772-0809 전자우편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이 책의 판권은 경상국립대학교 출판부에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출판부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전제 및 복사를 금합니다. 책값은 표기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석정의 노래 58페이지 이른 새벽 창녕읍 술정리를 향했다. 신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세주의 가슴에 품은 뜻을 알아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녀의 생김에 대한 궁금증은 사그라들었다. 고갯길이 꼬불꼬불하다. 끝없는 오르막에 지쳐 바위에 앉았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산만 보이는 이곳은 옛날 가야 땅이다. 가야를 점령한 신라진흥왕이 이곳을 둘러보고 첫 경비를 세웠다. 이번 기회에 그 비도 보고 석빙고에도 가볼 생각이다. 밀양이나 창녕 모두 산이 많다. 이 지역들은 신라의 일부였는데 경주에 있던 조정이 어떤 방법으로 이곳 주민을 다스렸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당시 수도와 지역을 연결하여 다스리는 통치술에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탁월한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거든 세국은 어떻게 운송했을 것이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모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모병을 피하기 위해 이런 깊은 산속에 숨으면 찾아낼 수 있었을까? 온갖 생각 끝에 어쩌면 일본군을 피해 이곳 산속에 숨어 활빈당처럼 활동해도 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 계곡을 따라 창녕의 주산인 화왕산 자락을 내려갔다. 처가가 될 집이 있는 읍내로 향했다. 이제 세수도 어른이 된다. 그러나 마음은 중국에 있는 원봉 형에게 가 있어 아내 될 사람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언젠가 자신이 떠나면 그녀는 어떻게 버틸 것인가? 59페이지 3 59페이지 3 세수의 아내 하수학은 무던한 성격이다. 세수가 종일 한마디 하지 않아도 말을 걸지 않는다. 중체에 기가하며 시댁에 적응하느라 부단히 노력했다. 양반 가문으로 알려진 친정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어를 모시는 일과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다. 세수는 무슨 고민이 그리 많은지 늘 밖에서 지냈다. 늦은 밤이 되어야 돌아오는 세수가 혹 독립운동한다며 자신이 떠나지 않을까 수학은 노심초사하였다.
스무 살이 된 세수는 약관의 나이에도 아무 일도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이 미웠다. 정월도 하순으로 접어들 무렵 사랑채에 계신 아버지가 세수를 불렀다. 세수야, 네가 나 대신 서울 좀 다녀와야겠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고종폐하께서 승하하셨다는구나. 네가 서울로 가 문상을 하고 와야겠다. 이 애비는 서울까지 다녀올 만큼 건강이 좋지 못하구나. 대신 네가 문상하고 오느라. 혼자 가기 어려우니 네 육촌형 치영이도 함께 가라고 말해뒀다. 1년 전 서울을 떠났으므로 친구의 안부도 궁금하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세수는 쉬이 응했다. 2월 초 이튿날이 인산일이다. 서울에서 만나고 싶은 친구도 있고 찾아뵐 스승도 계시니 며칠 앞서 출발했다. 밀양역까지 가려면 두 갈래의 응천강을 건너야 한다. 응천강은 섬이 된 산문리를 돌아 남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다니던 영남루 앞에는 나룻배를 엮은 다리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뱃다리라 불렀다. 정조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참배하러 갈 때 한강을 건너기 위해 정약용이 설계했다는 다리도 바로 수교였다. 로우치오. 가공리로 가는 반대편에는 물길이 깊지 않아 사람들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세수와 치영은 뱃다리를 건너고 산문리를 지나 군데군데 얼음이 보이는 용두목 아래 깊은 저 옆을 조심스레 걸어서 밀양역에 도착했다. 역 주변에 부쩍 많아진 일본식 건물이 눈에 거슬렸다. 가공리 중심지에는 일본식 2층 집이 늘어졌다. 지역의 중심지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저들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밀양역. 밀양역에서 기차에 오른 두 사람이 서울역에 도착하려면 13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한숨 자고 일어나도 남을 시간이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어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기차를 처음 탔을 때는 무서웠다. 일본이 가진 힘이 기차처럼 덮쳐오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이 기차를 통해 조선의 많은 물산을 강탈해 간다고 생각하니 무서움보다 결기가 생겼다. 정차하는 역마다 많은 사람이 내리고 탔다. 일본은 이를 보고 조선의 발전을 위해 철도를 건설했다고 주장한다. 일본 때문에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자랑하는 것 중 제일이 바로 이 철도다. 반대로 우리 쌀과 면화가 얼마나 많이 현해탄을 건너가고 있을까. 일본은 나라 구석구석에 간이 철길을 만들어 우리 물산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었다. 옆에 있는 치영이 형도 생각이 많은지 열차 내에서 일본어가 들릴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거만한 자세로 앉아 우리 민족을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는 일본 놈이 꼴보기 싫어 둘은 억지로 눈을 감았다. 배고픔도 잊을 만큼 머릿속은 복잡했다. 창밖의 풍경도 정겹지 않았다. 일본인이 쫓아낸 임금이 죽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지만 임금을 어버이로 여기는 민족이라 그런지 기차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 무리 속에 밀양의 두 사람도 섞여 있다. 서울역은 일본 근대 건물의 상징처럼 지어졌다. 일본은 조선에 거대한 역건물을 지어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다. 아치형문을 지나 dom식 지붕 위에 첨탑처럼 뾰족한 철심을 박아놓았다. 마치 심장에 꽂은 칼처럼 섬뜩하다. 인산일을 며칠 앞두고 있어 그런지 서울 시내에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갯눈질하며 속삭이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곁눈질하며 속삭이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다. 세수와 지영은 지친 몸을 쉬는 척하며 곁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모았다. 고종이 독살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일본에서 한국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둘이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금릉대학으로 떠나기 전 밀양에 왔던 원봉이 형이 한 말이 생각났다. 세계전쟁이 끝나고 난 뒤 불란서의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 회의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 제안한 것이다. 그 중에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민족의 운명을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일본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보냈다. 그 회의에서 우리의 뜻을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려면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항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일이 많지 않으니 어렵지 않을까. 세수는 생각했다. 파리에 도착했던 김규식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되기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다른 나라 대표들은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저항이 없었다고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의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김규식은 자신을 파리로 보낸 여운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운형은 국내에 있는 동지들에게 김규식의 뜻을 전달하여 행동을 요구했을 것이다. 동학이 그 이름을 바꾼 천도교에서 여운형과 소통했고 때마침 고종이 승하하자 이를 기회로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을 연출할지도 모른다. 도쿄에서 저항한 우리 유학생의 선언도 그리고 그 선언문을 가지고 국내로 학생들이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으니 무엇인가 틀릴 것만 같아 긴장되었다. 형님,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구나. 무슨 일일까? 제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오성학교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입니다. 그분이면 뭔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가보자. 둘은 바삐 자리를 떴다. 무엇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럴 새도 없이 전차에 올랐다. 다음 날 여관에서 눈을 뜬 세수는 벌써 일어나 앉은 치영이를 보며 형님, 일찍 일어나셨네. 잘 주무셨습니까? 글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 벌써 날이 샜네. 저도 새벽 4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진짜 오늘 탑골공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10년간 지배를 받은 민족적 모욕을 이제는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으니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도 황제의 인산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왔고 참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 여길 테니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빨리 나가 보입시다. 오후에 모이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두 사람은 아침 일찍 탑골공원 근처에 갔다. 우동이라는 일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산책하는 사람을 가상에 기다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 비장한 얼굴이다. 어린 학생의 모습도 보인다. 군중 틈에 있던 몇몇 학생이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수도 얼른가 학생의 손에서 종이 몇 장을 받아들였다. 기미 독립 선언서다. 가슴 뛰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치영은 옆에 학생에게서 태극기도 건네받았다. 독립, 독립, 그래. 이렇게 우리는 일본과 싸우는 거야. 솟는 기백이 두 사람의 주먹을 불끈 쥐게 했다. 약속된 2시가 되었다. 그러나 독립선언서 끄트머리에 서명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요 옆에 있는 태화관에 민족 지도자분들이 계신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똘망한 학생이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그러고는 태화관을 향해 달려갔다. 뒤를 이어 몇 명의 학생들도 뛰었다. 모여라 라고 외친 지도부가 보이지 않자 중력이 사라진 듯 사람들은 허공을 떠드는 느낌이다. 일본 놈이 속임수 아니야?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도망가야 하는 것 같은데. 설마 학생들이 갔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좀 전에 갔던 학생들이 얼굴을 훔치며 걸어오고 있었다. 울음을 참는 듯한 모습에 사람들은 긴장했다. 무슨 일이고 왜 그러냐?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서 질문이 날아왔다. 처음 달려갔던 학생이 단상에 올랐다. 이 일을 주동한 지도분자들이 태화관에 계십니다. 모두 오신 것도 아니고 29분만 계시는데 이곳에 오지 않겠답니다. 이유를 여쭈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고 싶다는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기획하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일본이 물리적으로 대응하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안 계신다고 우리가 그냥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지도자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학생이 다시 외쳤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빨리 합시다. 여기저기서 소리쳤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자주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세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학생을 알아보았다. 자신보다 몇 살 많은 그 학생은 경성 의선에 다니는 한위근이다. 오성학교 3학년 때 잠시 만난 적이 있었다. 함경도 출신으로 세수처럼 막내 아들이라고 했다. 일본과 싸우는 데 목숨을 걸었다던 그 기백을 오늘 다시 확인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선언서를 낭독하다니. 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한유근이 선창했다. 사람들은 그를 따라 죽어라 소리쳤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늘을 찌르는 소리에 일본 헌병들이 달려왔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나 무서워서 피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사람이 모이면 혼자 하지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뛰면서 그들은 다음을 약속했다. 이후 분명 전국에 만세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세수는 몸을 피하는 한위근을 뒤따랐다. 골목길에 들어서 숨을 몰아쉬는 위근을 부르자 놀라 돌아보았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밀양사람 윤세수 아닌가? 맞지? 예, 형님. 맞습니다. 세수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아휴, 말도마.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꿈이라도 생각했겠냐? 그 어르신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지. 사실 태화관에서 같이 간 친구들이 눈물로 호소했지. 그러나 그분들은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나라도 나서야겠다고 결심한 것뿐이야. 그래도 형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아무도 정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세수야, 나는 이 일로 인해 조국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도 몸 조심하고 나는 친구들과 서울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중국으로 떠날까 한다. 다음에 보자꾸나. 한위근 함경도 출신? 예, 형님. 저도 고향에 내려가면 만세 시위를 할 겁니다. 밀양에서도 일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 겁니다. 그래, 장하다. 세수야. 오늘 처음 발견한 조선 독립신문도 있고 인쇄한 독립선언문도 있으니 그것들을 가져가거라. 전에 우리가 만났던 장소 알지? 저녁에 그곳에서 만나자. 예, 알겠습니다. 얼른 피하십시오. 세수는 한위글을 보며 학생일 때 울분에 사서 일본과 싸우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의 한위근처럼 각자의 몫을 감당하면 일본은 반드시 물러날 것임을 깨달았다. 이 탑골공원의 만세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 일본에 대한 두려움보다 싸울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밀양에서도 그 불씨를 피워야 한다. 세수는 한위근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고종의 인잔 행례를 따르는 세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전에 받은 독립 신문과 선언서를 품고 있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걷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세수처럼 선언서를 갖고 있으리라.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 놈들은 꽁지 빠지게 도망갈 것이다. 빨리 밀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행렬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옆에서 지켜보던 치영도 세수와 같은 마음이다. 일본 상인들의 횡포와 땅을 사려고 설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가난한 농민을 살살 꿰어 고율의 장리쌀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바로 땅을 뺏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놈들을 쫓아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참례를 마친 둘은 하얀 길을 서둘렀다. 옆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귓속말로 소곤거리며 의논했다. 둘은 중국으로 떠난 황상교와 김대지 부재를 아쉬워하며 대신 을강, 전홍표를 찾아가기로 합의하였다. 밀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다. 눈을 감고 팔짱을 꼈다. 가슴에 품은 독립선언서의 무게감이 꽤 크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우리 민족 모두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일본의 만행을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저들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수와 치영의 감은 눈은 잠을 청할 수 없다. 해야 할 이들이 스치고 있다. 이른 새벽 밀양에게 도착했으나 이들은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 바람이 쌀쌀하다. 여기저기서 짖는 개소리를 들으며 가공리를 지났다. 밀양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다. 특히 봄 가뭄이 잦은 곳이라 강물이 깊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전 건널 때는 한낮이었으나 새벽강은 만만치 않았다. 아직 찬물에 두른 바지를 걷어올리고 건넜다. 시린발을 닦고 버선을 신었다. 영남루를 향해 걸으면서 최근 산문리에 집이 늘고 있음을 절감했다. 버려진 땅처럼 여겨졌던 이곳에 배다리가 생기니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일찍 일어난 안악이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고 있다. 부지런한 삶을 강요받는 것 같은 모습이다. 아내도 벌써 일어나 물을 깃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뱃다리를 건너 전용표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 둘은 순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이 새벽에 스승을 찾아가야겠다고 동시에 생각한 것이 미소를 불렀다. 기침하셨겠지? 얼마나 부지런한 분이신데 벌써 기침하실 겁니다. 그래, 가보자.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스승님은 우리의 뜻을 지지해 주실 거다. 맞습니다. 분명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조례 시간마다 피토하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항상 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유근이 형도 그렇고 중국으로 떠난 원봉이 형도 그렇고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만 맨날 이렇게 있어 되겠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게다가 형님께서 이렇게 뜻을 함께 해주시니 억수로 좋습니다. 나는 어린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기특하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앞장서야지. 사실 너도 눈치채고 있겠지만 밀양에는 일합사라는 단체가 있었다. 백민 형님이 너한테도 알려줬지? 네가 하는 것을 보니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그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도 이번 일에 앞장서도록 내가 설득하고마. 어느새 둘은 전용표의 집 앞에 섰다. 전용표의 집은 주변과는 달리 기와로 되어 있다. 크지 않지만 단아한 모습이다. 어릴 때 돈을 들고 찾아왔던 느낌과는 달랐다. 새벽녘 해자의 잔잔한 물소리와 더불어 서 있는 두 사람은 소박한 소설대문을 살짝 밀었다. 선생님, 계십니까? 눕고 집안의 하인을 가장 먼저 해방시킨 을강 전홍표는 손수 대문을 열었다. 치영이하고 세조아이가 이 새벽에 무슨 일이고? 와, 무슨 일 있나? 사랑에 둘러앉자마자 치영이 말했다. 선생님, 아직 소문 못 들으셨지에? 서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짜고짜 이게 무슨 소리고? 선생님, 형님하고 저하고 이번에 폐하인산에 다니러 갔다 아입니까? 그런데 인산 이틀 전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말도 못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33분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현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아는 선배님이 독립선언서를 읽었다 아닙니까? 이거라 예. 세수가 품속에서 독립선언서를 꺼내 보였다. 말없이 선언서를 집어든 전용표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집부터 찾아왔나? 예, 선생님께서 좋은 방도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다.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이 그리 많더나? 말도 못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데 천지가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다면 놀랐을 겁니다. 지도 독립선언서를 품속에 넣어왔는데 그날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저처럼 선언서를 챙겨갔으니 조만간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밀양도 가만히 있어 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말도 안 했는데 동시에 이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해야지. 우리도 해야지. 이 세월을 어째 견뎠는데. 치영아, 세수야, 너들이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노?
나는 지역 유지들과 의논해보마. 어른들이 돈이라도 보태야 물감도 사고 종이도 살 것 아니겠나. 동화학교 친구들은 모두 함께 할 겁니다. 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이야. 잘못하다간 일을 진행하기도 전에 잡혀갈지도 모르니 말이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다시 의논하자꾸나. 오늘은 좀 쉬고 내일 밤에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모아 우리 집에 다시 오너라. 알겠습니다.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피곤할 낀데 가서 좀 쉬거라. 둘을 돌려보낸 전영표는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새벽 담배는 몸에 해롭다고 안 사람이 난리를 피우겠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 모금 길게 들여 마셨다. 만세 시위라. 동학도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을강은 그들을 돕고 싶었다. 몇몇 어르신들과 동료들을 만났다. 거병하려면 많은 돈과 식량, 병력이 필요한데 어느 것 하나 준비해둔 것이 없어 안타깝기만 했다. 이를 도모하느라 쫓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동학도들은 잡혔고 전봉주는 죽었다. 그것이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았다. 전봉준이 죽은 지 20년도 더 지났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으나 지금도 대비하지 못한 자신을 탓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보여주리라. 덧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쐬었다. 회사에 빨래하러 온 여인이 보였다. 저 차가운 물에 빨래하면 손이 얼마나 시릴까. 그런데 그녀는 용감하게 빨래를 시작했다. 맞다. 저 여인은 물이 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저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 기회는 올 것이기 때문에 나도 저 마음을 갖고 있어야 했다. 준비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나를 찾아온 것도 하나의 준비였다. 저들이 저렇게 장하게 자랐다는 것도 전영표가 꿈꾼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을강의 가슴이 오랜만에 마구 뛰었다. 다음 날 밤 지영을 선두로 10명의 청년이 을강의 사랑에 모였다. 좌장이 된 전영표는 모인 사람들 모두 자기 제자인 것을 확인하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나 보다. 을강이 말했다. 너희들 모두를 믿는다. 절대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되며 함부로 발설을 해서도 안 된다. 알겠지? 모두 대답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도 필요하다며 윤치영이 눈짓하자 세수가 연판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맨 위에 써 넣었다.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는 맹세에 서명한 것이다. 아무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인 의논이 시작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위를 일으킬 날이다. 날이 정해지면 사람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줄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제작과 배포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언젠가 좋겠노? 을강이 물었다. 장날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치영이 대답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이번 7일장은 준비하려면 힘들겠다. 다음 장인 열이틀은 어떻노? 그날까지 준비되겠나? 그 정도 기간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11장이 좋겠습니다. 세수가 답했다. 날이 정해졌으니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곳, 태극기를 만들 곳이 필요하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려면 독특한 냄새 때문이라도 일반 집에서 하기는 곤란하다. 아복산으로 결정했다. 유해가를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아복산이라 불리는 곳이다. 누에는 용을 상징하므로 용의 배에 여의주가 있는 형국의 산이다. 그러나 일본 놈들이 들어와 행정구역을 정비한답시고 개편했다. 아복산은 관아북쪽 산이라는 이름으로 아북산이라 했다. 그전에는 호동산이라 하더니 지네들 맘대로 바꿔버렸다. 영남부가 있는 산은 무봉산이다. 신라 경덕왕 때 이곳을 소환산이라 하였으나 해공왕 시기에 참배하러 온 법조선사가 영남사를 참배할 때 한낮인데도 큰 봉황이 춤을 추며 내려앉았다. 해공왕이 이곳에 와 법조선사의 법문에 감동하여 그 은혜를 갚고자 봉황이 앉았던 터에 절을 지어 무봉사라 이름하였다. 이후 수안산을 무봉산이라 부르는 사람이 생겼다. 신라 말기 무봉사에 나비떼가 나타나 무봉산 전체를 덮었다가 호련 사라지는 일이 생겼다. 태극 모양을 한 나비를 본 사람들은 불안했으나 이후 고려가 건국되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지역 사람들은 태극나비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나라에서도 이 나비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태극나비를 국성접이라 불렀다. 이처럼 소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곳을 밀양인들은 산도 절도 모두 무봉이라 하였으나 일본 놈은 이곳도 전동산이라 부르다가 관아의 동쪽에 있는 산이라는 의미로 아동산이라 마음대로 이름 지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밀양 사람들은 여전히 아복산, 무봉산이라 불렀다. 아복산은 밀양성내 북쪽을 감싸는 산이다. 사람의 왕래도 잦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당으로 알려져 밀양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다. 이곳이라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등사기는 어디서 훔칠 것이냐가 문제다. 권재호가 나섰다. 그런 걱정하지 마이소. 내 친구가 밀양면 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놈한테 이야기해서 그것을 슬쩍하면 됩니다. 빨리 일을 끝내고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갖다 놓으면 아무도 모를 깁니다. 옆에 있던 상리도 거들었다. 그러면 빨리 끝내야 하니 지가 부북면 사무소에 등사기를 슬쩍 하겠습니다. 일을 끝내고 새벽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등사기 문제는 해결되었다. 등사할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 내용을 써야 한다. 을강이 자신이 쓰겠다고 했다. 그것만이라도 직접 해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다. 세조와 지영은 등사할 종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태극기 제작 문제에 부딪히자 의논이 부산해졌다. 밤에 아복산에서 태극기를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병풍으로 빛을 가린다 해도 정교한궤를 그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다음 날 의논하기로 하였다. 이럴 때 황상규 스승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세수는 스승의 부인 김시학을 찾아갔다. 남편이 중국으로 떠난 뒤 아이들을 돌보며 힘들게 지내던 김시학은 세수를 보자 친정조카인 원봉이를 만난 듯 반가워했다. 이게 눕고 세수 아이가 어른 되더만은 어디서 되졌네? 어서 오이라. 고모님 잘 지내시지에? 스승님 또 안 계시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